잘하네요. 8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납니다. 그때 P가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일 때. 꼭지점의 좌표 이미 알고 있잖아. 그지? 뭐 굳이 완전 제곱식 만들 건 없기는 한데 굳이 만들어 보자면 이거니까. 꼭지점의 좌표 뭐? 마이너스 2,1. 그게 뭐 두 점 P겠지. P라고 합시다. P라고 했네. 그때 PQ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끝난 거 아님? 왜? 얘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있었고 꼭지점이 P인데 이렇게 됐다잖아. 마이너스 1을 지나준다잖아. 누가? 얘가. 그냥 대입을 하라는 얘기였지. 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K. 아하, K는 5였네. 그러면은 다른 점 Q라는 거까지 하나 더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끝나잖아요. 맞죠? 뭐예요?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는 이차함수와 y는 2x 플러스 5라는 직선 두 개 뭐 연립하자. 맞죠? 둘이 같다. 오변끼리 같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요. 맞냐? 예? 뭐 이상한데요? 꼭지점은 마이너스 2. 그러면 1이 아니네. 마이너스 1이네. 뭐야? 왜 아무도 말 안 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대입하자. 다시 구해야 되네, K. 에이. 다시. 뭐야,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K니까 K는 3. 그러면은 얘가 3. 연립. 그럼 뭐야? X제곱 빠밤 플러스 2X는요. 그래서 X 값이 지금 마이너스 2 하나 나오고 0 하나 나오는데 마이너스 2는 P를 얘기한 거니까 Q의 좌표는 0이겠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PQ 사이의 길이를 구하세요. 뭐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Y좌표 그냥 구해. 0 넣어주면 K니까 0,3이겠지. 그래서 점과 점사의 거리도 좋고. 또는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버리면 이거 길이가 지금 2란 얘기잖아. 이거 안 구해도 맞지. 근데 기울기가 2네. 그럼 뭐다? 1대 2대 루트 5. 얘는 2 루트 5겠지.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알았음? 어쨌든 지금은 뭐 0,3 구하는 게 더 빠르니까 그렇게 갈게요. 그래서 점과 점사의 거리 루트 4 플러스 16. 그래서 루트 20, 2 루트 5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알았지? 답은 2번입니다. 됐나요? 이게 왜 상일까? 도대체 왜? 왜 도대체 상인 거야 이게? 그래요. 이거 상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쉽다, 그치? 상치고는. 자, 그럼 쭉 넘어가서 42번으로 갈게요. 정리. 자, 또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뭐 하자? 연립부터 해볼까? 자, 근데 거기서 뭐가 필요한지부터 보고 가자면 PQ라는 점이 나온대. 만나는 점이. 근데 PQ를 1대로 내분한 점에 대해서 누구만? X좌표만 찾아보면 1이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일단 X좌표만 구해주면 되겠다. 그치? 교점에. 그래서 뭐 하자? 연립을 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랑 바로 가자. 3x 플러스 k랑. 그래서 넘어오면 x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0이 나옵니다. 맞지요? 여기서 x 값이 두 개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또 다시 뭐 두 함수 중 아무 데나 넣어서 y좌표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맞지? 자,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x가 뭐다? 알파와 베타라고 해보자. 그러면 근각계세관계에 의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가 될 것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 알파 베타가 지금 뭐라고 잡아놓은 거야? 내가 일단은 알파가 작다고 가정하고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해보자. 교점들의 X좌표를 구한 거잖아. 맞지요? 그런데 그거를 뭐 1대2로 내분하는 곳에 X좌표 얼마? 1이 존재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잖아. 그럼 그걸 구하기 위해서 뭐 하자?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 두 비를 더하자. 분자도 두 비를 더하자. 그때 곱하는 순서는 무슨 순서로? 끝점, 시작점 순서로. 그래서 뭐? 베타, 알파 순서로. 그랬더니 뭐가 나오더라? 1이 나오더라. 그래서 2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3이란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맞죠? 아, 그러면은 일단 이거 필요 없이 요 두 개만 연립하면 무조건 알파 베타 나오겠네. 알파는 뭐다? 마이너스 2. 베타는 뭐다? 7 되겠죠. 알았죠? 연립하는 과정을 생각했어요. 바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 지금 마이너스 14죠. 그게 마이너스 K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K는 14.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요 정도 가면 그래 뭐 좀 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 느낌이 좀 나지. 됐음. 자, 역시 정리할 거인 사람 정리하세요.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에 대하여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Y축 위에 있다. 이게 뭐야? Y축 위에 있다가 무슨 말이야? 귤이나? 어? 그렇지, 0, 뭐? X좌표가 0입니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지. 맞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다? 내분하는 점의 X좌표만 찾아주세요. 이 얘기다, 맞지? 자, 그래서 뭐야? 두 B를 더해, 내분점. 분자도 두 B를 더해. 그때 곱하는 순서는 뭐다? 끝점, 시작점 순서로 무슨 좌표만? X, Y 좌표만 곱하자. 마이너스 6, 그리고 A. 너무 뭔가 많은데? 어쨌든 이게 뭐다? 0 나온다. 그러면 분모는 의미 없고, 분자. NA가 6M과 똑같습니다라는 사실을 하나 얻었다,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선분 이번에는 누구를? AC를 또 M대으로 내분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뭐다? X축 위에 있대. 그 말은 뭐야? Y 좌표가 0입니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번에는 뭐다? AC를 M대으로 내분하는 점의 Y좌표만 찾자. 어쨌든 Y좌표를 찾으려고 해도 두 B를 더하고 분자도 두 B를 더한 거는 똑같다. 맞지? 그리고 곱하는 순서는 뭐? 끝점, 시작점 순서로.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순서로 무슨 좌표만? Y좌표만 곱하자. 마이너스 2와 B. B. 그게 뭐다? 0이다. 이번에도 분모는 의미 없고 분자. 누구? BN과 EM이 똑같다. 됐나요? 그렇게 할까? NB라고 할까? NB. 그럼 이제 요식 하나 얻었다. 그치? 두 가지 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AB가 10 이하의 자연수래. 자, 갑니다. 뭐 할까? 나눠볼까? 냅다 나눠볼까? NB분의 NA는 2M분의 6M. NN 약분, MM 약분. B분의 A가 얼마? 2 약분, 3. A는 B의 3배라는 사실을 얻었어. 근데 10 이하의 자연수래. 그럼 가능한 후보 자체가 A가 1이라면 B는 3 가능할 거예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A가 2라면 B가 6 가능합니다. A가 3이라면 B가 9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9. 근데 A가 더 커지지는 못할 거야. 맞지? 10 넘어가 버리니까. 그럼 일단 후보는 요것만 보면 이 세 개. 그 중에서 자연수의 개수를 자연수래. 삼각형 ABC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네. 맞지?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자, 근데 그러면 이거 개수가 3개니까 무조건 점 3개. A가 가능한 후보 3개. 그럼 삼각형도 3개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 혹시나. 그죠? 그래서 뭐 한다? 첫 번째 A. 1,3일 때. B가. C가. 그 다음에 A가 2,6일 때. C가. 뭔 개소리야. A가 3,9일 때. 각각 삼각형이 다 만들어지는지 아닌지 너희들이 직접 보고 판단해야지. 알았음? 가보자. 마이너스 6은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는 요쯤 가면 되겠다. 그렇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습니다. 혹시나 A 중에 그 위에 있는 놈이었다면 탈락이야. 근데 지금은 아니지. Y는 3X 위에 다 있으니까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삼각형이 만들어지기는 하는 것 같다. 그치? 그래서 3개가 답일 거예요. 답은 몇 번? 1번. 근데 답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기는 했다. 꼭 따져줘야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예. Y는 마이너스 2x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의 A를 꼭지점의 좌표로 합니다. 그런데 정사각형 ABC의 무게중심 원점이다. 이거를 식으로 쓰려면
가능은 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푸는 문제야.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너희들이 그림과 좀 친해지라고. 무조건적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말도 아니고 무조건 식으로 써도 안 좋은 풀입니다. 알았죠? 그림을 한 번만 그려봤으면 이거 생각보다 쉬움. 자, 간다. y는 마이너스 2x 그리고 x좌표 양수니까 이쪽 어딘가 있겠네? 여기를 그리자 그럼. 마이너스 2x니까 한 요쯤 그려진다고 치자. 그리고 요 위에 x좌표가 양수니까 여기 어딘가 a가 있다 치자. 자, 그럼 끝났어. 왜? 무게중심이 원점이라며. 그치? 근데 무게중심은 뭐다? 중선 위에 있고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긋고 요렇게 그려줬어야지. 그런데 무슨 거? 어떤 삼각형? 정삼각형. 너무 넓적한데? 요런 식으로 생긴 거야. 아이씨. 요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 그림에 엄청난 뾰족한 뭐 어떤 방법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알았음? 그때 정삼각형 넓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시다. 시은아. 알았어. 고개를 팍 숙이는데 그걸 보고 내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에 대하여 1번 높이 공식이 뭐예요, 시은아? 똑똑하구만. 연아야, 넓이 공식 뭐예요? 뭐라고? 안 들렸어. 몇 분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잘못 들었나? 공식 있잖아.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A 가지고 바로 계산한. 4분의 루트 3 A제곱. 이거 공식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알았죠? 내가 지금 잘못 못 들은 거지? 자, 그러면 뭐야? 한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4분의 루트 3 A 3승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지금 4분의 ABC 맞지? 4분의 45래. A 3승이 얼마? 45. 그거를 가지고 뭐 해주세요? 이거에 대한 거 뭔가 찾아주세요 라는 말 아닐까? 삼성 이러고 있다. 미친놈인가 봐요. 미안해요. 제곱이에요. 저기도 삼성이라 썼니? 그러면 A는 얼마입니까? 3루트 5예요. 됐나요? 이 길이 얼마입니까? 3루트 5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알았지? 그리고 나서 저 3루트 5를 어디다가? 여기 높이 구한 데다 써봐.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곱하기 A. 그럼 얼마야? 3루트 15. 근데 그거를 3분의 2 지점에서부터 긋는 요 길이 얼마? 이 길이의 3분의 2배 얼마? 루트 15라는 얘기네. 그걸 써달라는 얘기지. 어떻게? A의 좌표는 이 위에 있으니까 A, A를 쓰면 안 되겠다. 저것 때문에. 뭐라고 할까? T, 할까? T, 마이너스 2P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구해야죠? 거리. T제곱 플러스 4T제곱. 얼마? 5T제곱. 됐어요? T는 얼마? 루트 3이었어요. A의 좌표 끝. 이해됐음? 이렇게 구하면 끝이잖아. 그래서 A의 좌표를 막 미지수로 잡고 막 이런 이상한 식으로 풀이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알고 하니까 길이가 미지수가 필요하거든 우리가. 알았지?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리면서 들어온 거야. 좌표를 잡기 전에. 답은 뭐야? 마이너스 6이겠는데? 맞죠? 답 지금 체크하는 사람 없어? 마이너스 6 맞니? 맞대요. 끝. 정리. 자, 무게중심의 좌표, 중점의 좌표. 뭐야? 다들 그냥 점의 좌표가 필요하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 한다? 요번에는 또 그림 없이 미지수를 바로 써갈 겁니다. 자, 일단은 B라는 점의 좌표, C라는 점의 좌표, A라는 점의 좌표 다 필요하니까 그냥 원원
x by 2, x3 by 3 모두 다 잡아버리자면 이수로.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조건 BC의 중점의 좌표. 그럼 뭐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기. 그러면 더한 상태가 얼마란 얘기다? 마이너스 2란 얘기지. y좌표도 더한 상태가 똑같네. 마이너스 2란 얘기잖아. 그리고 무게 중심의 좌표 찾을 때는 셋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기. 그러면 더한 상태가 뭐란 얘기요? 0이란 얘기고 y좌표도 더하면 3이란 얘기잖아. 이제 3 나눠서 1이 나온 거니까. 끝났네. 마이너스 2니까 y1은 5고요. 마이너스 2니까 x1은 2네요. 어때요? 정말 쉽죠? 답은 2,5. 알았음? 졸라 쉬운 문제였죠? 알았죠? 그냥 알고 있던 공식에 그냥 대입하셈 문제였습니다. 끝. 자, 그러면 자취는 빼고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자, 73번 이거 잘 풀었냐 너네? 아, 숙제가 아니었구나. 자, 요 문제 별표나 쳐놔봐. 자, 오늘 숙제입니다. 근데 무슨 유형일까? 지난번에 배운 걸로 얘기하자면. 꼭지점? 어떤 점? 그렇지. 맞아요. 첫 번째,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 그렇지. a, b와 원점 사이 거리, 얘는 a, b와 1, 사이 거리. 이거는 a, b와 6, 마이너스 2 사이 거리, 얘는 a, b와 3, 마이너스 2 사이 거리. 맞죠? 지금 점의 좌표들은 어차피 보면서 다 했으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두 개만 가지고 물어봤다면 답은 뭐였어? 0,0과 a, b 사이 거리, 1,4와 a, 4, b 사이 거리. 그럼 둘이 더한 거의 제일 최소값은 a, b가 0,0과 1,4를 연결한 직선, 뭐 y는 x겠지. 그 선분 위에 어딘가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답은 거리를 찾으면 돼요. 문제는 지금은 뭐야? 4개야. 가보자. 0,0 여기 있어요. 1,4 한 요쯤 있습니다. 6, 마이너스 1 대충 여기쯤 있어요. 3, 마이너스 한 요쯤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점이 4개가 있는 상태에서 A, B는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일직선을 만드는 게 아니지. 그지? A, B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결국 이 둘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아지게 하는 방법은 A, B는 이 빨간 직선 위에 어딘가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맞나요? 두 번째, 각각 이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들이 짧아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직선 위에 있으면 되겠죠. 아, 그럼 답은 뭐네? 빨간색, 파란색이 교점. 이게 A, B면 돼. 그래서 최소 값을 구하라고 하면 A, B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의 거리와 이 둘 사이의 거리의 합이 답일 거고, 만약에 A, B를 구하시오, A, B를 구하시오였다면은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과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교점 구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직은 안 물어보고 오늘 물어보겠지.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죠? 요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죠? 이것도 그림으로 기억해놔. 뭐 결국 거리와 거리 4개의 합의 최소값은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 곧 A, B면 됩니다. 알았음? 방향만 보여줄 테니까 요거는 계산은 너희들이 집에서 해오시고 되게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77번도 별표. 이거는 내가 설명할 건 아니고 별표. 하나 풀고 갈까? 오늘 숙제도 질문 많이 없었고 한데. 자, 이게 몇 번이었지? 3번은 별표 쳐놓고 이거 정리해놓고, 자, 77번은 풀어보세요. 이 문제니까 73번. 73번 별표, 77번 별표. 지금 푸는 건 77번. 얘들아, 바꾸자. 바꾸자. 78번으로 바꾸자. 78번도 별표. 지금 푸는 건 78번. 알았죠? 기기. 갑니다. 자, 내가 뭐라 그랬죠? 그림 좀 그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삼각형 ABC가 있대.
그때 AB를 1대2로 내분한 점의 좌표 마이너스 4,4, BC를 1대3으로 내분한 점의 좌표 8,10. 아, 근데 잠깐만. 이거는 내가 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이거는 그냥 그림이 전혀 필요 없다. 77번 풀었어야 된다. 77번이 그림 문제인데. 알았죠? 미안해요. 자, 이 문제에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를 말로만 하고 77번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거꾸로 했네. 자, 어쨌든 77번 풀어오면 그때 질문 받자. 자, 이 녀석은 뭐다? 결국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우리 배운 것 중에 A, B, B, C, C를 똑같이 예를 들어서 1대2로 내분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한다? 뭐 A, B, C의 무게중심의 좌표나 D, F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일치한다를 이용하고 싶은 거고, 맞지?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다? B가 달라지면 D, F의 무게중심과 A, B, C의 무게중심은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예요? 그냥 노가다 문제죠. 맞죠? 자, 뭐 해주세요? A라는 점의 좌표 돌아버리겠죠? 맞아요, 그게. 얘도, 얘도. 그리고 나서 A, B를 1대1로 내분한 점의 좌표 필요합니다. 구해야 돼요. 맞아요. 3분의 곱하는 순서가 A, B들이었으니까 B부터 끝점, 시작점 순서대로 써서 얼마다? 두 번째 Y좌표도 똑같이. 그래서 얼마야? 4. 그 다음에 BC를 이번에는 몇 대 몇? 1대 3으로 내분하래. 4분의 1 더하기 3. 빰빰. 곱하는 순서는 이번에도 BC니까 C부터 끝점, 시작점 순서로. 더해서 얼마? 8. 여기도 마찬가지. 4분의 Y3, 3. 이거 왜 Y2야? Y2. 얘가 X2. 그리고 그게 얼마다? 10. 그 다음에 마지막 CA를 이번에도 뭐다? 두 비를 뭐하래? 더하래. 분자도 두 비를 뭐하래? 더하래. 그래서 곱하는 순서는 CA니까 A부터 끝점, 시작점 순서로. 그래서 얘는 X1, 얘가 X3. 그게 얼마? 12. 얘도 뭐예요? 2Y1, 3Y3 나누기 5는 얼마? 4. 그래서 여기에서 다 연립해서 X1, Y, X2, Y, X3, Y1, Y2, Y3 다 찾아와서 X1, 2, 3의 합을 3으로 나눈 거 A, Y1, 2, 3의 3으로 나눈 거 B. 노가다 문제가 된 거예요. 알았죠? 요거를 원하는 겁니다. B가 하나라도 달라지면 다르다. 알았음?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뭐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 똑같은 B인 거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는 B를 달라지게 하는데 이것처럼 너무나도 그냥 대놓고 달라지게 한 건 그냥 단순히 연산일 뿐이잖아. 그래서 함정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AB, BC, CA가 아니라 AC. AB, BC, AC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DF로 할 때. 그럼 결국 답은 노가다 문제가 되는데 함정으로 낚이는 애들을 낚을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런 애들을 낚기 위한 그런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알았죠? 이건 어쨌든 그 문제를 원하는 설명하고 싶은 문제였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뭐 뒤로 넘어갈 건데 이 79번도 우리 배운 거죠. 보자마자 사실 답 나오죠. 뭐예요? 제곱이 최소가 되려 하는 P는 유빈아 뭐였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는 배웠는데? 유리나? 무게중심.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었다면 A, B의 중점. 맞죠? 뭐 그런 식으로. 끝! 나머지는 진짜 다음 시간에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직선 하러 갑시다. 가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 제일 첫 번째. 직선을 만들어주세요.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필요한 재료들이 있거든. 하나의 직선으로 결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 중학교 때는 1차 함수. 뭐가 필요했다? 기울기와 y절편. 근데 꼭 y절편이 필요한가?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고 어느 한 점의 좌표가 나오기만 하면은 바로 직선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m에 x-x1 플러스 y1. 마치 이차함수 만들듯이, 그치? 꼭지점의 좌표 나온 거.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꼭 항상 기울기를 주고 한 점만 주고 끝일까? 아니죠.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두 개 딱 찍기만 하면 직선은 하나로 완성이거든. 그래서 어느 한 점의 좌표가 x1, y1, 다른 한 점의 좌표가 x2, y2가 주어져도 직선을 구할 수는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와 한 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점이 주어진 경우에도 핵심은 뭐다? 핵심은 너희들이 결국은 기울기, 필요한 재료인 기울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면은 뭐야?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이걸 구해서 직선을 만들게 되지. 그때 너희들이 지금 내가 쓰는 요거 직선의 방정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라는 사실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알았죠? 결국 기울기를 만들어서 요 기울기 자리 m자리에 대체하러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알았음? 알았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두 점이 주어지기만 하면 되긴 되는데 그 두 점이 특이한 예시. 어떤 거?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x절편이면 결국 a, 0이고 y절편이면 0, b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찾아주면 x값의 증가량 a, y값의 증가량 변화량 마이너스 b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를 이용해서 y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x에다가 y절편이 0, b, y절편이 b니까 플러스 b만 쓰면 되고 양변을 몇으로? b로 나눠요. 그러면 b로 나눴잖아. 이렇게 나오면서 a분의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공식이 나와. 뭐냐면 a분의 x 플러스 화살표다. b분의 y는 1. 이거 넘기면은. 알았음?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너네가 만약에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x절편, y절편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직선을 만든다. 이 공식을 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만들면 돼. 자, 그럼 이거는 언제 어떻게 써먹느냐? 나와 있는 직선을 제공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딱 보자마자 이게 x절편이고 이게 y절편이네 를 기억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뭐다? 요 마이너스 조심하세요. 끌고 내려와서 x절편이 2,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고 읽어주면 된다고. 알았음? 그리고 낚이지 마세요. x절편이 2, y절편이 마이너스 3 아니다. 왜? 우변이 항상 양수 1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반대로 넘겨야지.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3분의 y는 1로.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2, y절편이 3인 그런 직선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이 함수 직선과 x축, y축으로 세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사실은 보자마자 답은 3 하고 나와야 돼. 왜요? x절편이 마이너스 2잖아. y절편이 3이거든. 그럼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 반드시 직각삼각형인데 그 x절편, y절편이 각각 절대값 씌우면 밑변, 높이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런 용도로 제일 많이 나와요. 알았죠? 보자마자 바로 넓이 구할 수 있게.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는 끝. 그런데 여기서 요거 쉽고 요거는 그냥 뭐 특이한 유형의 하나인데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지고 직선이 나올 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용해서 기울기나 점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중에 요거 기울기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기울기가 2인 직선 구하세요. 기울기가 5인 직선 구하세요. 할까? 할 수는 있지. 근데 좀 다른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원과 섞는 문제들 말고. 직선 단어에서 기울기를 그냥 온전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울기가 1인, 2인, 3인 이런 말이 아니라 첫 번째 어떤 직선과 수직으로 만난다 또는 어떤 직선과 평행하다라는 말로 기울기를 대체할 수 있어요. 오늘 아마 여기까지 하게 될 텐데 수직이 된다라고 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아주세요. 평행이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똑같다겠지. 알았음? 그 다음에 요거는 어차피 뒤에 거 배우면 아는 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뭐 30도, 40도, 45도 이런 식으로 세타도라고 주어졌을 때 그런 직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때 이 기울기 뭐다? 언제 배웠다? 중학교 2학년 때 삼각 중3인가 그게? 삼각 B 너희 사인 코사인 탄젠트 처음 배웠던 그 시절 기울기는 뭐다? 탄젠트 세타. 이거 혹시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이걸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시오라고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라는 거는 X축의 오른쪽. 그때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는 건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몇 도? 30도. 그럼 기울기는 뭐다? 탄젠트 30도. 유빈아? 탄젠트 30도 얼마? 아까 물어봤지. 윤채야? 탄젠트 30도 얼마? 까먹었군요. 탄젠트 30도 얼마? 연아야? 하하하. 대답하는 것 같다. 하하하하. 규리나? 탄젠트 30도. 그렇지. 3분의 루트 3.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루트 3분의 1로 가자. 알았죠?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45도를 이뤘다. 그럼 뭐다? 기울기는 탄젠트 45도 얼마? 1. 뭐 이런 식으로. 60도면 뭐겠어? 뭐 기울기는 루트 3이겠죠? 요거. 세 개는 외워두세요, 다시. 시은아, 사인의 60도 얼마? 똑똑하구나. 그래, 잘 외워두세요. 알았죠? 자, 어쨌든 그걸로도 기울기를 줄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 알아두자. 알았지?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직선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 뭐 하나 정도는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책 순서로 따라갈게요. 두 번째. 네, 넘어가. 이건 2점. X좌편, Y좌편.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거는 원래는 이제 유형 설명은 아니고 그냥 문제 설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좌표 이거 말고 좀 깔끔한 문제. 이거 할까? 아니야, 똑같잖아. 다 똑같잖아. 에이씨. 원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 왜 웃어? 자, 세 직선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세요. 그럼 너희 어떻게 풀래? A 나와 있고 B 나와 있고 C를 구하라는 거잖아. 물론 내가 막 바꾼 거라서 값은 없어. 답은 없을 수도 있다.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풀어보자. 어떻게 풀래? 여보세요? 아니, 지금 뭐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얘는 뭐 3이고 얘는 그냥 A 플러스 1이라고 치자. 어차피 계산은 못해. 방법만 물어보는 거야. 두 점 A와 B는 줬잖아. 뭐 마이너스 1,3, 1,1로 지금 나는 바꿨는데 어쨌든 줬잖아. 그리고 C까지 해서 세 점이 모두 다 한 직선 위에 있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푸냐고. 일단 A, B를 구해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알았지? 지금처럼 A도 스몰 a를 가지고 있고 C도 a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다른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A, B를 준 상태에서 C만 미지수를 가지고 있을 때 한 직선이 있으세요라고 하면 전부 다 뭐 하냐면 직선 A, B 구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 물론 뭐 틀린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답은 맞아. 근데 오래 걸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유형 4번이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풀어버리냐면 여기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일직선 상이 있으니까 여기에 C가 있다고 가정 잠깐 해보자.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A, B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세요. 그때 두 점 중 하나를 다시 이용해. A든 B든. 그거랑 BC가 뭐하다?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버리면은 답은 하나로 결정이다 무조건. 기울기끼리 같아지면 무조건 한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 점을 공유했잖아. 그지? A에서 B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B를 한 번 더 이용해서 BC를 기울기가 같다고 했는데 일직선상이 없고 갑자기 툭 튀어나가겠냐? 그럴 리는 없거든.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AB를 가지고 기울기 만들고 BC를 가지고 기울기 만들어서 두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면 A에 대한 1차 방정식 풀면 다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일직선상에 있으세요를 다른 말로 고치면 아까 했던 얘기 뭐? 삼각형을 이루지 못할 때. 세 점이 서로 다 다른 점인데 삼각형을 못 만드는 이유는 일직선상에 있어서. 알았음? 같은 말, 다른 표현. 알았음? 학교 시험 되게 자주 나오는 기본 문제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이거 딱 보자마자 X절편, Y절편.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와 버리냐면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을 하네. 요것도 이 별표 동그라미 아니죠? 별표? 이등분하는 직선 구하기. 자, 이겁니다. 자, 문제 유형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이냐에 따라 다른 건데 첫 번째, 어느 도형이 삼각형일 때. 에이, 뭐 말도 쓰지 말고. 삼각형일 때. 두 번째, 그 도형이 이등분 되는 도형이 삼각형이 아니라 다른 도형일 때. 근데 다른 도형 아무거나 막 주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일단 다른 유형처럼 설명한 건 직사각형.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원. 뭐 또는 지금 잠깐 등장할 가능성은 있는 정육각형, 정팔각형 같은 거. 자, 이거부터 하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 하려면 그 직선은 어떻게 되면 됩니까? 대각선의 교점. 다른 말로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넓이는 이등분됩니다. 원에서도 무게중심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걸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 불러요. 그냥 원의 중심이 곧 무게중심. 그거를 지나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됐든 무조건 넓이 이등분 됩니다. 세 번째, 육각형, 정육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정N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들이 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왜 빗나가지? 다 만나요. 그 점을 지나가기만 하면은 넓이는 자동으로 이등분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은 뭐다? 무게중심 지나는 거. 직사각형, 정육각형, 정팔각형 같은 도형들. 정오각형 말고. 알았죠? 오각형은 뭐 묻지도 않고. 근데 삼각형은 좀 다릅니다. 풀이 자체가 달라져요.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일단 삼각형에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또 세부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삼각형 ABC에서 B를 지나고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이라는 말로 줄 거야. 뭐 A를 지나고 C를 지나고. 근데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뭐다? 유빈아? 반드시 지나는 꼭지점 말고 나머지 두 꼭지점, 꼭지점에 중점을 지나주세요. 즉 중선이 돼야 돼. 그럼 선생님 결국 중선이라는 거 하면 그 위에 무게중심 있잖아요. 맞아요. 무게중심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게중심을 구할 바에야 BC의 중점 구하는 게 더 빠르지 않냐? 맞지? 그래서 무게중심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오케이? 왜? 무게중심을 안 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삼각형은. 알았음? 자, 가보자. 삼각형이 있어. 근데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AB를 했을 때 AB와 평행하고 ABC라는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때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있잖아. 빗나가 있어. 알았음? 절대로 무게중심이 지나서는 안 됩니다. 왜요? 잘 봐. 삼각형이 있어. 요 놈과 평행한데 만약에 중선을 그어서 무게중심을 지나게 그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넓이 B는 어떻게 될까? 요 길이가 2대 1이죠. 그러면 전체로 치면 2대 3입니다. 맞나요? 근데 닮음이잖아. 평행하니까. 넓이 B는 4대 전체 9가 될 거야. 2대 3이니까 닮은 B가. 그러면 전체 넓이가 근데 여기가 4면 여기는 5라는 거 아니냐? 무게가 달라.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무게 중심은 실제로는 여기 있으면은 넓이 B가 달라져. 알았음?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보다 좀 더 저쪽으로 가져야지. 그래야 넓이가 딱 4.5, 4.5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살짝 빗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데요, 선생? 그때도 닮은 비를 이용하는 거야. 몇 대 몇? 1대 루트 2. 그래야 넓이 비는 1대 2일 거 아니야. 알았음?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평행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꼭지점을 지나지도 않는 그냥 이상한 상태를 줄 수도 있어. 뭐? 이 위에 뭐 이상한 점을 하나 삥 주고 나서 이 점을 지나보래. 그때는 어떻게 한다? 평행할 수도 있지만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 무게중심을 지날 수도 있겠지만 안 지날 가능성이 더 높지. 그래서 진짜 이 넓이를 구해요. 전체 넓이를. 뭐 예를 들어서 넓이를 구했는데 12다. 근데 요즘에 잡혀주니까 이거 길이 구할 수 있거든. 밑변으로 사용해. 그러면서 요 높이가 그 넓이가 2가 되도록 하는 높이를 구해서 이 점을 지날 때라고 해서 직접 찾는 노가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이 넓이 찾고 그 전에 전체 넓이 찾아서 진짜 딱 절반이 되어주게 만드는 노가다 문제. 근데 이런 문제는 삼각형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예시. 좌표평면상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을 연결한 도형이 있을 때 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시오. y는 mx, 원점을 지나는 그런 뭐다? 전체 넓이 진짜 구해. 예를 들어 48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게 뭐 내가 일부러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긴 한데 그림을 좀 잘 보면 뻔히 어디에 있을지 예상되는 그림이 있을 거야. 뭐 당연히 일로 가겠냐? 미쳤지? 일로 가야지. 그래서 이쪽으로 왔을 때 화살표 반쪽짜리 모양보다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쉽지. 이 넓이를 직접 구해서 아까 전체 넓이가 48이었으면 24가 되도록 하는 높이 알고 밑변 아니까 윗변의 길이만 결정을 해서 이 점의 좌표를 찾으라고. 알았음? 요거 교과서 문제입니다. 자주 나와요. 알았죠? 요런 식으로 가는 문제. 그럼 일단 요 문제를 실제 학교 기출문제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이 문제는 하나를 풀어본다고 해서 뭐 다음 문제에서 또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건 어떤 거? 요런 거. 특수한 상황들. 알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있어? 뭐 요런 거 있다 치자. 이거는 도대체 삼각형 셋 중에 어떤 유형일까? 눈치를 빨리 채야 된다. X절편이 6, Y절편이 3. X축, Y축으로 둘러싸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인데 어떤 직선이야? 원점이라는 꼭지점 하나 지나는 점. 그래서 대변의 중점 지나게 해주는 거야. 3,2분의 3. 알았음? 그럼 기울기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A를 지나는 이란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았음? 알았음? 간다. 그리고 삼각형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게중심은 지날 때도 있고 안 지날 때도 있어서 그냥 삼각형에서는 그냥 잊어버려. 뭐 무게중심을 지난다 안 지난다를 잊어버려. 또는 무게중심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고 각각의 풀이를 기억하세요. 알았죠? 알았죠? 나 누구랑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3번 같은 거는 사각형 두 개를 모두 2등분하래. 그럼 뭐야? 사각형 2등분은 무게중심. 사각형 2등분은 무게중심. 두 무게중심을 모두 지나면 둘 다 2등분 하겠지. 알았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유형?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유형으로 바뀐 거예요. 알았음?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유형 7번이 먼저냐?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뭐 책 순서대로 가야지. 우리는 오늘 직선을 끝낼 게 아니라서. 자, 이거 지워도 됩니까? 갑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고난도 유형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원래는 보통 그냥 직선을 내 맘대로 설명할 때는 순서를 좀 저 뒤로 빼놓는데 우리는 일단은 책 순서 따라갑시다.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완전 어려운 뭐 그런 킬러는 아니고. 첫 번째,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같은 유형이야. 책에서는 구분하지만
두 번째로는 요쯤 가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말하는 정점이라는 얘기는 정점, 고정된 점. 그냥 하나의 점, 그냥 문제에서 제공을 하는 상수, 상수, 2,3 같은 거, 5,의 마이너스 1 같은 거. 그런 점을 하나 삑 주고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입니다. 그럼 뭐 그냥 y는 mx 어쩌고저쩌고 하면 m 곱하기 x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잖아요. 그걸 구하시오가 아니라 실제 문제는 이거 말고 더 심플 없나? 여기 있다. 요 예시로 가자. 자, 뭐가 보여? 직선의 방정식에. 직선의 방정식에 뭐가 보여? M 보이죠? M. M 때문에 하나의 직선 고정 아니에요. 하지만 자, 미지수 M을 가지고 있는 또는 K를 가지고 있는 A를 가지고 있는 직선을 만나면 나중에 2차나 1도 마찬가지야. M으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M이 없는 놈은 M을 가지고 있지 않는 놈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마치 뭐처럼 항등식처럼 풀어봐. 뭐에 대한? M에 대한. 우변에 M이 없지. M을 가지고 있지 않지. 그럼 뭐다? 얘가 0, 얘가 0. 뭐예요? X가 마이너스 2, Y가 1이요. 즉 M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을 항상 지난다.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봐봐. 지금 요 앞에 유형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유형을 보면 108번 뭐 하고 있어? 뭐 좀 내가 잡은 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항상 지난 점을 물어보죠. 이렇게 학교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와. 여기는 108번, 109번, 109번은 좀 그럴 수 있겠다. 109번은 좀 이상하고 110번도 마찬가지. 그냥 항상 지난 점 찾으시오잖아. 이렇게 안 물어봐요 절대로. 이 유형은 이 문제집이 뭐 하고 싶은 거? 너네 연습시키고 싶은 거. 어떤 유형을? 그냥 이거를. 점 찾기. 근데 실제 당신들이 만나는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직선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1사분면서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만 찾으래. 이 직선에 대해서 항상 지나는 점 찾으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맞죠? 하지만 너희들은 무조건 이런 직선, 미수 M 가지고 있는 직선 만나면 무조건 뭐 찾는다? 항상 지나는 점을 찾고 간다. 자, 그럼 어떻게 가느냐? 이 문제는 첫 번째, 요 직선 뭐예요? 뭐 굳이 안 바꿔도 되지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 y절편이 2인 직선 뭐예요? 이거요. 얘가 1, 얘가 2 됐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직선 딱 만나면 바로 저 생각하라고. M으로 묶어봐야지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는 0이니까 항상 지난 점은 마이너스 2,1이네. 그래서 요 점을 지나네. 근데 M이 어디에 있어? y 넘겼다 치면 x의 개수죠. x의 개수니까 우리 다른 말로 한글로 뭐라 부른다? 기울기. 그래서 마이너스 2,1을 지나지만 기울기는 뭔지 모르는 직선. 근데 여기서 뭐 해달래요? 1사분면에서 만나달래. 그럼 우리는 뭐를 변화시켜? M. 뭐? 기울기. 쭉 변화하다 보면은 어째? 지금 계속 만나고 있죠? 이건 평행이고. 만나고 있죠? 하지만 어디서 만나겠어? 4사분면에서 만나겠지. 근데 우리는 뭐 한다? 1사분면에서 만나게 하고 싶어. 그럼 뭐야? 딱 요거보다 살짝 올라가면 1사분면에서 만나고 있네. 그러다가 언제까지? 여기까지 되기 직전까지 1사분면에서 만나지.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M, 기울기는 요 점을 지나는 이 직선과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 그 사이에 있으면 된다. 그럼 우리는 뭘로 찾는다? 이때의 기울기, 이때의 기울기, 이때의 기울기끼리 비교. 내가 찾으려는 직선의 기울기 M.
이때의 기울기 얘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2,1이지? 마이너스 2,1과 1,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0,2죠? 마이너스 2,1과 0,1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2분의 1. 그 사이에 놓이면 답이다. 끝. 이게 M의 범위 찾기야. 그래서 빨간색 직선 다시 한번 어떤 거? 미지수 M을 가지고 있는 직선을 만나면 무조건 일단 항상 지나는 점을 찾고 가세요. 그 다음에 뭔가 하는 질문은 문제마다 풀이가 다른데 제일 대표 문제가 이거다. 1, 4분면서 만나세요. 이런 거. 알았어. 끝! 정리. 이 문제 풀이 정리할까 해서 정리. 자, 어쨌든 계속 합시다. 근데 여기서 요거 하나 하고 갈 거야. 뭐 어차피 계산을 하라고 하면 똑같으니까 그냥 108번으로 갈게. 자, 내가 그냥 풀 건데요. 뭐 굳이 점의 좌표를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일단 너희들이 만나는 기본 문제는 아마 2번일 거야. K로 안 묶어놨지. 그럼 너희들이 K로 묶어야 되겠지. 그럼 K로 묶으면 그때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겠어? 1번처럼 생겼겠지. 그치? 그럼 1번처럼 생겼다. 1번을 풀자. 그럼 뭐야? 미수 K를 가지고 있는 놈과 가지고 있지 않은 놈으로 묶었는데 결국 풀이는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거. 근데 아까처럼 딱 보자마자 얘가 0이 되는 거에서 x는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는 거에서 y는 1 나오면 좋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x-y-1이 0이 되는 거랑 2x 플러스 y 플러스 4가 0이 되는 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뭐 하겠어? 연립을 하겠지. 맞죠? 맞죠? 그 연립을 해보자. 뭐 나오냐?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인가? 맞다. 자, 그래서 뭐다?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난다. 맞죠? 자, 이렇게 풀면 된다고. 만약에 지금처럼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항상 지난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알았지? 근데 나는 지금 이걸 왜 구했냐? 이 유형 설명하려고. 같은 유형이라 그랬잖아. 역으로 들어가 보자. 이 직선이 뭐야? 이거 직선이잖아. 이 직선이 뭐야? 이거랑 이거를 연립을 해봤더니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맞지? 맞지? 이게 뭔데? 이것도 하나의 직선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것도 하나의 직선이네? 연립을 해서 얻은 점, 다른 이름으로 뭐야? 교점이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었던 저기 저 1번 문제, 108번의 1번. 요 놈이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이거잖아. 맞죠? 이름이 두 직선을 지나는, 아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두 직선이 주어진다. 어떻게 처음에? M이 아니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 와. 뭐 할까? A 프라임 할까?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만났다 치자. 그러면은 뭐 하면 된다? 뭐 당연히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도 돼. 알았지?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한 직선에다가 K 붙여. 다른 직선은 그냥 더해. 그래서 는영이라고 만들면 직선인 거야. 뭐? 교점을 지나는. 그래서 뭐다? 둘 중 심플한 놈 하나가 있을 거야. 나는 일단은 A, B, C로 잡아버렸으니 뭐 가정을 하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이 얘처럼 개수가 좀 111 이런 거라서 좀 심플하다고 치자. 그러면 둘 중 한 녀석 중 개수가 좀 그나마 좀 작거나 심플한 놈. 알았죠? 뭐 1 같은 게 제일 좋잖아. 개수 112 이런 거. 그런 놈에다가 하나에다가 뭐 붙여? K를 붙여주고. 다른 한 직선은 는영만 떼고 그냥 쓴 다음에 둘이 뭐 하셈? 더해서 는영이라고 잡으면 그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K는 어떻게 결정해요? K를 구하기엔 제를 주겠지.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배고파. 118번처럼 4,0을 지나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너희들이 도형의 방정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숙제 풀면서도 했던 그림을 안 그려서라는 것도 있다 그랬어. 맞지? 근데 일단 우리가 배운 뭔지를 너희들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거지. 두 직선의 교점과 사건명을 지난 그냥 두 직선의 교점 구해봐야지 이러고 있다고. 근데 이 문제를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막 생각을 해보면 두 직선의 만나는 점, 다른 말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사건망형을 보기 전에 일단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하려고 하기 전에 두 직선을 교점을 지난 직선이네 공식 써야지. 그러면은 공식 쓸 건데 둘 중 한 녀석 뭐 붙여? K를 붙여야 되는데 뭐가 좀 심플해? 6은 좀 너무 크지. 그래서 지금은 앞에다 K 붙일게. 둘 다 심플한데요 하면 아무 때나 붙여. 어차피 똑같아요. 그럼 이 직선이 답이야. 근데 K를 아직 몰라. 그럼 K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4,0을 대입을 하는 거야. X에 4, Y에 0, 대입. 그럼 뭐야? 6K 2. 아이씨, 지저분해. K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럼 K 마이너스 3분의 1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완성한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Y절편이니까 X에 0 넣으면 답인 거지. 알았음? 알았음?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죠? 예, 정리. 근데 다시 말하지만 처음에 전 노란 직선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구한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야. 근데 서술형이면 이 공식을 안 쓰고 그냥 풀면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감점될 수는 있습니다. 알았죠? 답은 맞겠지만 당연히. 그래서 공식을 강조하는 거죠.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 주세요. 다음 유형 갈게요. 오늘 마지막. 이거는 유형 10번을 풀이한다기보다는 좀 더 뒤에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공식 하나 빼고 다 설명하는 거야, 오늘. 자, 뭐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여러분. 우리 공통수학 1 때부터 하던 얘기예요. 뭐냐면 두 직선이든 뭐든 직선이든 원이든 또는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2차 함수와 무슨 함수든 위치 관계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결국 위치 관계는 뭘 물어보는 거야? 답은 어떤 종류들이 있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시오. 어떤 답들이 있었어?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결국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것은 항상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한다? 연립을 한다. 연립을 통해서 x가 나오면은 교점이 있는 거고 x가 안 나오고 y도 안 나오면은 그럼 교점이 없는 거겠지. 맞죠? x가 두 개가 나오면 두 개인 거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런데 연립을 통해서 푼다? 절대로 아닙니다.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 맞는데 풀기 위한 풀이가 그림을 이용해야지 식으로 주절주절 연립을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간다. 첫 번째.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두 번째. 요 잠깐 하나 띄웠다. 두 번째.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만나지 않고 있어요. 세 번째.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거나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은 직선이라서 두 개가 다 직선이라서 특이한 명칭으로 평행합니다 또는 일치합니다라고도 부르기는 해요. 하지만 결국은 만난 점이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내가 공간 띄워놨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 바로 수직으로 만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위치 관계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의 한 종류입니다. 알았죠? 자, 그때 그거를 푸는 방식,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풀이가 달라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무슨 형이에요? 연아 씨?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죠? 이거 일차함수 배울 때 일반형이라 배웠어? 표준형이라 배웠어? 표준형이에요. 두 직선이 모두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 표준형이 뭐야? 그림 그리기 쉬운 형태야. 알았지? 너희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나와 있으면 직선 그리기 쉬워? 아니잖아. y는으로 고쳐서 직선 그리잖아. 막 y절편 보고 막 하면서 맞지? 근데 이거는 보자마자 그림 그릴 수 있잖아. 그림 그리기 쉬운 형태가 표준형이다. 알았지? 자, 어쨌든 표준형. 그리고 하나 더 가자. 뭐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는 빵. 자, 두 개의 일반형이 주어졌다. 그때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 다릅니다. 두 개. 다 외워주세요. 일단 한 점에서 만나려면 있잖아. 말 그대로 기울기가 달라지기만 하면 돼.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언젠가는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 알았어? 그러면 기울기가 같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요? 저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은 평행할 수 있겠지. 근데 일치하는 것도 기울기가 같은 거지. 그래서 둘을 구분 짓기 위해서 y절편이 달라야만 평행하고 y절편도 똑같으면 일치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형으로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사실 나는 내가 중학생 때는 우리 직선 중학교 때 배웠거든. 내가 중학생 때는 못 외웠어. 못 외워가지고 나는 그냥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풀었어. 왜? 나는 공식 암기하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 오케이? 그래서 나는 표준형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외우는 게 빨라요. 그래서 기울기를 만든다고 쳐봐. 막 by 남겨놓고 나머지 넘겨놓고 양변을 b로 나누고 그러면 기울기에는 뭐가 들어가? a와 b. 일반형의 상태에서 누구누구? x와 y의 개수들. 그놈들이 기울기를 만들 텐데 기울기가 달라지려면 뭐 한다? 근데 이 녀석을 양변을 뭐로 나눠요? A'으로 나누고 B를 곱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이게 아니라 X 개수들의 B, Y 개수들의 B. 그 B가 달라지면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다른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뭐? 기울기를 만드는 재료인 X, Y의 개수들. 그럼 평행하려면 그 B가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b가 어때? 같아지면 기울기 같은 거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여기서 뭐 상수항이 달라야 됩니다. y절편이 달라야 됩니다를 어떻게 말란을 해줘? 진짜 말 그대로 일반형에서도 상수항. c들의 개수는 달라지면 병행하고 그것도 같아지면 일치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직. 수직이면은 뭐다? 기울기, 이거는 외워두세요.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일반형의 상태에서는 뭐다? x들의 개수의 개수와 y의 개수들을 서로 곱해줍니다. 그러면 더했을 때 0 나오면 답이다. 이게 수직입니다. 왜요? 기울기 만들어봐. 만들어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을 정리를 해봐. 그럼 자동으로 이거 나옵니다. 딱히 증명하거나 정리하진 않을게요. 알았죠? 이것부터 증명하진 않거든. 여기까지 하면은 직선이 거의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있지, 유형 10번처럼 생긴 거. 요 문제에서 좀 파생되는 유형들이 사실 되게 많아. 그 녀석들은 일단 숙제로 풀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풀이합시다. 풀이하면서 자세한 설명 좀 합시다. 알았죠? 오케이?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숙제는 일단은 요것과 관련된 것까지 다 낼 수는 있는데 우리 평면 잡혀서도 그 남겨놨지. 좀 뒤에 어려운 문제들 그놈들 남겨놨지. 그 녀석들까지 같이 숙제라서 봐서 양 조절해가지고 적당한 유형까지만 일단 숙제로 내줄게요. 알았죠? 알았죠? 오케이,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자, 네, 가요.